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기부 분석 시리즈를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생기부가 1번 인적사항부터 9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이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이 대학에 제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공되는 항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상 영역도 제공되지 않고요. 동아리도 이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리만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제공되는 생기부 항목들은 예전보다 그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우리의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평가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 대학의 시선에서 한번 생기부를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겠다, 이 학생은 어떤 역량이 출중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특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기재된 내용이 대학에 제공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 12월에 작성되기 때문에 대학에 제공될 수가 없죠.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3학년 2학기 때 생기부도 제공이 되니까 당연히 3학년 때 행특도 제공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행특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특이 무엇인지, 행특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행특의 기재 요령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특 중요성, 네 번째는 행특 사례 분석.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행특이란 무엇이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해서 파악하려면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기재 요령에 따라서 각 생기부의 항목들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대학 입시를 게임의 규칙이라고 보면요,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규칙은 원론 그대로일 것을 봐야 됩니다. 한번 가공한 원칙은 뭔가 사견이 들어가거나 이상한 것들이 첨부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 관찰, 총체적 이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1년 동안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밑에 한번 보실게요.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한다. 행특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은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리고 학생의 특기사항, 그리고 발전 가능성,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행특의 기재 요령을 살펴볼까요? 가를 보면 종합의견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학기별로 입력하는 경우 1학기, 2학기와 같이 작성한다. 그냥 1년치를 전체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1학기, 2학기 나눠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죠. 모든 생기부는 분량 제한이 있고요. 행특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제한이 300자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나눠서 작성을 하려면 150자씩 보통 나눠서 작성을 할 거예요. 1학기와 2학기 나눠서 작성하면은 각 학기별로 학생이 성장하거나 발전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150자로 학생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글자 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2학기 나눠 쓰는 게 좋습니다. 1학기에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면 2학기 때는 이 인성적인 부분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혹은 학업이나 공동체 역량 관련된 그런 역량들을 쪼개서 쓸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분리해서 쓰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 좀 더 구분감 있게 학생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분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행특의 중요성. 자, 행특이 왜 중요할까요? 설명회 같은 데 많이 다니시면은 행특 중요해요, 행특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작 우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단순히 추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부의 1번부터 9번 항목들을 통해서 학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평가한다면 이것들을 어차피 연계해서 바라보면서
보면서 학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우리가 행특은 실루엣이라고 볼게요. 이 학생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의 학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생기부를 바라볼 때 행특부터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특을 통해서 학생의 전체적인 그런 실루엣을 살펴보고요. 나머지 추가 항목들을 통해서 그 실루엣에 있는 안막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생활 태도, 인간관계, 학업 능력, 책임감 등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진짜 데이터인데 라고 이렇게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생기부의 여러 영역들은 조금 과장되거나 혹은 어떤 진로 영역을 너무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너무 인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체는 대학에서 최고로 신뢰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마지막 한 방을 가를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 성적까지 비슷한 학생들, 학업, 인성 모든 부분이 비슷한 학생 2명이 남았어요. 둘 중에 한 명을 선발해야 된단 말이죠. 비슷한 학생 2명이 남았을 때 결국 보는 것은 성실성, 책임감, 인성,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전부 행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특은 최종 결승전 자료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행특 자체만 놓고 합풀이 나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비슷한 학생 여러 그룹이 모여 있을 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기술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합풀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3등급 학생들, 4등급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전체 지원자에서 가장 많은 풀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체 지원자는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3, 4등급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이 행특에 있는 사소한 문장 한두 개로도 합풀이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행특 사례를 한번 직접 살펴볼게요. 제가 상담한 내용들 중에서 새롭게 각색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행특에서 일단 학생의 성장 정도가 나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두 번째 문장 보면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수업시간 집중도 저하의 원인을 분석, 학습 목표를 세분화, 학습 효율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자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다. 성장 부분 하나 나와 있고요. 상황에 맞는 유연적인 문제 해결 과정,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자기주도성과 실행력, 이건 특기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발전 가능성은 따로 없네요. 아까 기재 요령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학생의 성장,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 부분이 동시에 드러나는 행특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성장 정도와 특기사항은 나타나 있지만 발전 가능성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특 사례 볼게요.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 특기사항 하나 나와 있고요. 어려운 개념을 풀어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협업이 두드러짐, 이것도 특기사항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도 특기사항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학업 및 다양한 활동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임. 이거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과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략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학생 사례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배려와 협업 역량이 두드러짐. 이건 특기사항이죠. 향후에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이다. 발전 가능성이 드러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성장 정도는 찾아볼 수 없죠. 기본적으로 행특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으로 써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이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성장,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을 대입해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켜져서 써 있는 행특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300자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녹여서 써주시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문장을 3개로 구분해서 하나는 특기사항, 하나는 성장 정도,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 순서로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생이 어떠한 부분에 특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다, 이 특기사항과 성장 정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이 기대되는 학생이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쓰면은 가장 좋은 행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행특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의 모습이 보여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장 정도와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상위 10% 안에 드는 행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특 참고하면 좋을 꿀팁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기부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사항이 9번 교과학습 및 발달 사항이죠. 여기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포함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성적으로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행특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좋은 행특은 착하다가 아니에요. 생기부에 보면은 다 좋은 말만 나와 있죠. 근데 너무 인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준 행특이라고 하면 그 학생의 특이사항이 없는 거예요. 성적이 애매하거나 동아리에서 주도적인 활동이 보이지 않거나 그냥 묵묵하게 본인 역할만 잘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잘 지내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사실 행특에서 써주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써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행특은 착하다가 아닙니다. 역량이 보여야 돼요.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 행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생의 총체적인 역량이 마지막 한 방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행특은 생기부에 있는 모든 항목들 중에서 대학이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기준을 먼저 알고 기준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셔야 돼요. 한번 가공된 내용이 아니라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입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생기부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점을 토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3등급 구출작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